자, 이번 시간은 왓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때 왓절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딱 한 번은 왓절이 왜 이렇게 복잡했었는지, 언제 중등부 때 또는 나중에는 또 이 왓절이 이렇게 생성되었다라는 두 가지를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은 왓절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중등부 버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강의가 축약본 형태로 이루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상세한 원론적인 이야기 또는 복잡한 이야기는 좀 빼고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왓절만큼은 기승전. 자, 잠깐만. 자, 결국은 왓절은요. 다시 쓸게요. 자, 결국 왓절은 결국 전체 덩어리에서는 무슨 자리다? 명사 자리에 나올 터이다. 그리고 와 뒤에 따라붙는 이 아이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터이다. 내가 참 쓰기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지만 어쩔 수는 없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터이다. 자, 이게 객관식 문제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 서술의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죠. 자, 우선 갔다가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85번 저는 모릅니다. 뭘 모르는데요. What do you like? 라는 말이 없으면 또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한대의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표현이었던 의문문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고자 가져오는 거고, 또 까먹었을까봐 잠깐 말할게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표현, 이 경우는 의문문이죠. 기존에 있던 표현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덩어리. 덩어리는 굿 또는 절. 두 가지다. 그러면 의문할 때 엄청 강조했지만, 자, 우리 what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뭐니? 무엇. 자, 또 무슨 생각해야 되겠니? what은 자,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라는 이야기는 자, 문법에서는요, 의문문도 문장이었으니 뒤에 따라오는 동사주어에서 명사 자리가 당연히 비어 있어야지만 얘가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you like의 목적어가 비어 있네요.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되겠니?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중간에 넣었다. 그러면 왓절이다. 왓절. 절이 왔다. 자, 우리 절 판단할 때 세 가지. 절이 왔다. 무슨 절이야? 전체 구조에서. 세 번째, 절은 문장 구조를 가져야 된다. 전체 구조에서 얘는 명사절이네. 얘가 근데 왜 명사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의문문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 우리 간접 의문에서 간접이란 말이 무슨 의미니 떠올려? 얘는 직접 의문과는 다르게 쓰였다라는 말일 뿐이고, 그래서 얘는 간접이란 말에 녹아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절이다. 절. 얘는 무슨 절인지는 외워도 간다. 간접 의문은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what이라는 아이가 의문 대명사였으니 당연히 뒤에 따라붙는 문장에서는 명사가 비어 있겠지. 그럼 얘가 의문 대명사라는 이야기에 녹아 있는 말은 what 다음에는요, 당연히 명사 자리가 하나 비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되겠니? 그러면 해석할 때 전체 구조, 저는 모릅니다. 이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목적어, 명사절. 내부적 구조에서는 자,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되겠니? 까지 왔다. 이거는 간접 의문에 썼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이 86번이 좀 어려운데. 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the thing과 그 다음 is 똑같네. 그래서 any 대신에 한 단어 쓰겠습니다. which까지 왔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 which와 the thing을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우선 외워야 된다.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한꺼번에 쓴 게 있더라. 그게 바로 what입니다. 그러면 우선 what절이 이렇게 왔네요. 저까지 왔니? 자, the thing which를 줄여서 what을 쓴다는 거는요, 좀 슬픈 얘기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좀 어려운 문장이나 아니면 고3 때 한번 이게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he thing which를 줄여서 한 단어 what을 적었다. 이 말을 보통 쌤들이 하는 말로 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한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다. 선행사를 포함한다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 동사는 얘예요. 얘는 사실은 뭡니까? 새로운 단어 만드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쓴 이때는 형용사절 관계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없어도 그만인 문장이겠죠. 그런데 더띵은요, 전체 문장에서 명사거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을 하고 있다. 이 말에 녹아 있는 말은 그러면 what은 더띵을 포함한 거니 얘는요, 항상 무슨 자리다? 얘는 명사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니? 어렵죠? 그 다음 다시 자, 우리 the thing which 할 때 which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면 할 수는 좋은데 좀 줄였을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얘가 대명사란 이야기는 it이 이렇게 포함된 거니 내부적 구조에서 which는요 명사 역할이야. 이 경우는 요 내부적 구조에서는 당연히 목적어였다. 그러면 얘가 관계 대명사 which가 포함된 말이니 얘는 이 내부적 구조에서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what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what의 이름을 보통 우리는 이게 좀 어려운데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관계 대명사일 때 관계는요 의미적으로 앞에 있던 명사와 관계된다 뜻의 문제였는데 이 경우는요 이거 뭐 뜻의 문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기 좀 힘들고 그냥 적어도 의문의 what은 아니다 정도로 처리할게. 그래서 대명사라는 말에서는요 내부적 구조에서 뒤에는요 명사 자리가 하나 비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쓰다 보니까 색깔이 반대가 되었네. 아무튼 또 섬세한데 또 나의 또이 섬세함을 더 건드리네. 자, 우선 what절 what 주어 동사. 자, what 주어 동사에서 what절은 전체의 구조에서는 무슨 절이다? 명사 역할이다. 그 다음 what 뒤에는요 명사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 과정 다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좀 와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연습해야 될 거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what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what절이다. 그럼 이 what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많이 연습해서 숙달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what절은 전체 구조에서는 명사절,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객관식에서는요. 자, 객관식에서는 자, 우선 까먹지 마.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거 말하면 안 돼. 객관식에서는요. 자, what절은 우선 명사절이다. 전체 구조에서. 그리고 what 뒤에는 명사가 비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기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기계적인 판단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관계사는요. 잠깐만 볼게. 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관계사는 사실 자, 우선 이 전체 구조에서 명사에 대한 설명, 내부적 구조에서 주어. 내가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판단까지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는 좋아한다 너를, 또는 그를 네가 좋아한다, 또는 자 그것의 그 사람의 이름은 탐이다. 하다못해 관계 부사가 나올 때에도 나는 그 집을 알고 있다. where 부사니까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문법적인 구조까지 우리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hat절은요. 자, 우선 객관식에서 어법적인 판단은요. 어법적인 판단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석은 또 어떻게 대변하니? 난 알고 있다. 것. 그다음 자, 네가 좋아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의역을 할 때 the thing which you like를 번역하는 것처럼 하라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해석과 문법적인 판단을 어법적인 판단이요 일치하지 않다 보니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서술형 문제에서 자, 지금은 객관식 문제였고 서술형 문제에서는요. 자, 왓절에 대한 왓절을 혹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쓰면 제일 좋아요. 언젠간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달되기 전에 이게 영작을 해야 되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요? 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아마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럴 때, 자, 편법은 항상 했던 말이지만 히든 카드예요. 잘 못 쓰겠으면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것이라는 표현을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이때 잘 문장은 다 쓸 수 있겠죠? You like it. 네가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쓰고 나서 명사 하나를 지우고 여러분들이 what을 쓴다면 네가 쓰고 싶었던 what절이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항상 전체 구조에서 얘가 명사절인지에 대한 확인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장은 안 한다. 안 하는데 내신에서는 아마 이게 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들이 많이 길거든요. 자, 선생님, 불완전한 문장인 거 확인 안 합니까? 바보야, 금방 있을 리가 하나 치웠잖아. 자, 잘 안 되는 친구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다시 할게요. 내가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자, what I want you to do is 뭐 이때 사실은 to를 뺄 수 있긴 하지만 쓸게요. to do your best. 자, 이렇게 바로 쓰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잘 못 쓰겠어. 내가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 못 쓰겠어. 그러면 우선 전체 구조에서 이것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블라블라는 될 터이고, 우선 명사 자리인데 잘 못 쓰겠으면 저는 원합니다. 뭐를요? 당신이 하기를 원해요.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다 쓰고 이슬 하나 빼고 what을 쓰면 될 거야. 단 검증은 한다고 했지. 전체 구조에서 is의 주어 자리, 명사 자리인 것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류의 어떤 편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고2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 문장들이 많이 길어지고, 급기야 한글 번역본을 봐도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놓아버리거든.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내용이 어려운 거야. 니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문장들이 많이 길어질 때 과연 네가 그 문장들을 받아들일 때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면 포기를 해야 될 터인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게 95%거든요.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요. 단 각 개별 파트가 지금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미분석본 하다 보면
어떤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서 팽팽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참 걸린 친구도 있죠. 뭐 설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설마 손발 다 사용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좀 느린 친구들은 그 위의 단계를 받아들일 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수학 과학사는 굉장히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권장하진 않지만 이런 편법도 아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87번도 기록 아셔야 됩니다. 복합 관계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고1 때는 복합 관계사 잘 안 나오지만 정확히는 고1 1학기 때까지는 고2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왓절이 사실은 명사절이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통 퉁치지만 사실 뭐도 있습니까? 왓 자체가요. 자, 동사 잘못하면 거꾸로 간다.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왓은 이렇게 거를 꾸며주고 있네. 자, 이러한 왓을 뭐라고 하니? 어려운 말로 의문 형용사. 그래서 왓이 명사 말고 의문 형용사도 있다는 거 하나 아시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간추려 써볼게요. 필기가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왓절. 자, 왓절이 왔네. 무슨 절이야? 명사절. 자, 왓절 명사절. 전체 구조에서는 이 아이가 목적어 명사절에 쓰인 거 맞다. 전체 구조에서 목적어 명사 위치에 온 거 맞다. 객관식 등을 대비할 때 기계적인 판단 중에서는 뒤에 명사 비어 있다. 뒤에 명사 비어 있다. 이래 되겠네. 그 다음 이때 무엇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보통 고1 때는요 대충 잘못하면 무엇이라고 해 라고 말하지만 왜 무엇이라고 할 때 변할 때는요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구조 다 파악되거든. 만약에 what you like it이 맞습니까 이러면 해석할 때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그것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판단이 확인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정작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얘가 것이라고만 번역될 때가 잘 나오기 때문에 것이라는 번역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럼 해석은요 네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자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되겠니? 그리고 여기 더해서 서술형 문제에서 잘 못하겠으면 문장을 다 쓰고 명사 하나 지우고 what을 쓰면 된다. 단 얘가 정말로 전체 구조에서 명사절인지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what절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방 책을 편 김에 뭐 순만큼 나오대를 잠깐만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에 되시긴 한데 자 모임 이후에 해리슨은요 뭐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도록요 둘 다 뭐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절이야? 명사절. 뒤에 보니까 was의 주어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 답은 was일 겁니다. 해석은요 무엇이 필요되어졌다를 한다. 이상하고 자 것 필요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that이 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편하다. 뭐 이방 평김에 밑에 문제. 당신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전체 구조에서 얘가 무슨 자리일까라고 하면 전체 구조에서 얘는 change에 따라 붙은 change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뭐뭐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 뒤에 보면 해석해 볼까? 당신은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겠죠? 뭐 하기 위해서 너의 피지컬 헬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완전한 문장이야. 답은 무엇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왓절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대비가 좀 접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왓절은 딱 외운 다음에 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으면 왓이 의문 형용사로 쓰는 것도 까먹지는 마십시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은 또 다양한 문장들을 보고 연습하는 것은 정규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상당히 긴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과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일 멍청한 아이들이 뭐니? 등차, 등비, 조화, 수열 외울 때 공부할 때
뭐 등비 배울 때 등차 다 까먹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 좀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해라. 첫날 했던 이야기지만 의문문부터 원래 똑바로 잘 해왔어야 합니다. 자, 긴 잔소리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마 대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